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네요. 예, 우리 제일 좋아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교수님하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히가시노 게이고 덕분이죠. 그럼요. 네. 어떤 단편집에 실려 있습니까? 예, 추리 소설가의 살인 사건이라는 이제 단편집 이름이고요. 네. 그중에서 고령화 사회 살인 사건이라는 단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고령화 사회 살인 사건. 예. 이거 저 읽었거든요. 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예. 장편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단편은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러죠. 근데 무척 재밌게 읽었던, 제목을 너무 잘 졌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재밌어요, 기억이 아주. 나는데 이 단편집에는 8편이 들어있죠? 예, 8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네. 보통 단편이라 그러면은 뭐 중구난방 이렇게 뭐 돼 있잖아요. 뭐 맞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근데 어떤 그 꿰뚫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단편에는. 아. 각 단편들이 추리 작가 그리고 어. 출판사, 출판계와 관련이 있는 단편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이게 추리 소설가의 살인 예, 사건이군요. 맞아요. 네. 근데 다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나요. 네. 그래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단편집인데 음. 우리가 사실 그 한 편은 다룬 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세금 대책 살인 사건이라는 이제 단편을 다뤘었는데 예. 그거 사실 다룰 때 이 추리 소설가의 살인 사건 단편집에 대한 해설도 같이 아. 예, 추미소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럼 추미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단편집에 대한 해설도 올라와 있고 이 단편 하나 세금 대책 살인 사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 들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책 띠지, 교수님 띠지 많이 하시니까 예. 8개의 이야기, 8개의 놀라운 결말, 등단 35년 차 베테랑 작가만이 쓸 수 있는 소설, 작가와 편집자 그리고 독자가 얽힌 출판의 세계를 무대로 블랙 유머와 풍작 그리고 기지를 마음껏 선보인다. 예. 제대로 그런데 설명했네요. 이게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제 장편에 강한 점이 있는데 맞아요. 단편들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단편들이 이렇게 블랙 유머 뭐 풍자 요런 어. 단편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펜을 아주 제대로 쓰고 계신 거죠. 예, 맞아요. 되게 정말 그 다재다능한 작가인데 네. 그런 단편들도 재밌습니다, 아주. 이게 일본에서 발표된 것은 20 년이 훌쩍 넘었네요. 아유, 오래됐어요. 2001 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2020 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네. 누가 번역하셨습니까? 예, 민경욱 번역가께서 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민경욱 많이 선생님. 하셨어요. 예. 네. 한 10권 가까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10권 가까이 번역하신 네. 분이고요. 그리고 소미 미디어에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소미 미디어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많이 출판하고 많이 있는 했어요. 예. 곳이죠. 또 우리하고는 아주 가까운, 예. 심정적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뭐 지표가 있나요? 예.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어떤 그 본격물 있잖아요. 뭐 네. 범인 잡고 뭐 요런 것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음. 일본은 어떤 순위 매기는 게 다 고런 쪽이 많아요. 아. 뭐 추리작가 협회상이나 뭐 또 뭐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또 본격 미스터리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희한하게 인기에 비해서 요런 순위에 들어가는 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음. 특이한데. 근데 네. 이 책은 지금 오늘 소개하는 추리 소설가의 살인 사건 요 책은 그 상당히 높아요. 그 음. 2002 년도에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해서 5 위를 했고 근데 이거 본격물이 아닌데도 아니요, 불구하고 아니요. 또 이 저기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 찾는 어떻게 보면 본격물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 블랙 코미디니까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한 본격물이에요. 아주 아 특이한데 교수님이 웬일로 이렇게 그쪽 편을 이렇게 들어 주시지? 본격은 별로 안 보통 좋아하는데. 보통 이게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본격물도 좋은 거 많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 해가 2002 년에 인제 5 위를 했는데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해서 네. 이때 대단한 작품들이 같은 해에 인제 상들을 받는데 네. 이때 1위 했던 그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 한 게 그 미미 여사라 그러죠, 우리가. 예.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모방범.
아, 모방범이 1등일 때 이게 5 위였어요? 예. 이게 이제 3 권짜리 엄청나게 두꺼운 건데 엄청난 책이죠. 예 그리고 또 8 위도 이게 왜 8 위를 했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다카노 가즈아키의 13 계단. 아, 우리 다뤘었죠. 예. 아우 이거 섬뜩한 엄청난 작품인데. 이게 저는 1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게 생각되는데 이게 8 위였군요. 네. 예.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추리 소설가의 살인 요 단편집이 엄청난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럼요. 하신 예. 거고,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다뤘던 세금 대책 살인 사건이 드라마로도 방영된 적이 있군요. 예. 2003 년에 후지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의 한 에피소드로 어. 방영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대단한 게 좋은 작품이 나오면 바로 그냥 영상화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보면은 영상물이라는 게 항상 네. 텍스트 베이스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참 좋잖아요, 영상화하기에 일본에는. 뭐 추리 소설이 인기 있으니까. 요즘은 또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그 예. 웹툰이 베이스인 게 아 대부분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그 그림으로 먼저 다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죠. 영상하는데 아주 아주 쉽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또 웹툰은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드라마, 영화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웹툰을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 살인 사건이고요. 요 작품은 쪼끔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등장인물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 드리고 설명해 주시죠. 예. 고타니 다케오라는 인물인데 출판사 편집자예요. 예. 이 누구를 담당하고 있냐면 한 작가 여성 작가인데 야부시마 기요히코라는 음. 그 추리 작가죠. 추리 작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타니 다케오는 남성분이고 그렇습니다. 야부시나 기요히코는 여자분인데 연세가 좀 있죠. 예. 추리 소설 예. 작가고 자, 이 두 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이게 액자 소설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요히코가 추리 소설 작가다 보니까 이분이 쓴 소설을 가지고 둘이 인제 대화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중간에 기요히코가 쓴 소설을 이 고타니라는 편집자가 읽고 있는 장면이 수시로 나오는데 네.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를 잘 그 따라오셔야 돼요.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네. 그러게. 학생들이 왜 그 강의하실 때도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교수 책임이야 진짜. 교수님 책임이죠. 맞아, 예. 맞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예. 교수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다카야시키라는 인물은 네. 이 기요히코 작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탐정의 이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소설 속의 탐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요이코 작가의. 다카야시키. 예. 예. 그 다카야시키라는 이름이고 욕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다케야시키. "야 이 시키야." 왜 그러세요? 방송에서 교수님이 이제 지성인이 나 깜짝 놀랐네. 아우 정말 너무 그런데 "야 시키." 다카야시키. 다케야시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미네코라는 인물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 네. 이 20 대의 젊고 예쁜 인제 여성인데 네. 그 살해를 당합니다. 요 살해당한다고 얘기하셔도 되나요? 해도 돼요. 스포 뭐 전혀 같은데. 예 전혀 상관없고. 네. 그래서 그래서 예 이것도 제가 설명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타니 다케오, 야부시마 기요이코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예. 이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략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네, 예. 대략 줄거리랄까요? 그 예. 인제 그 액자 소설 속의 소설이니까 네. 기요히코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이런 내용이에요. 네. 눈이 덮인 산장에 여러 명이 인제 모여 있는데 음.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 근데 그 속에 인제 다카야시키라는 탐정이 있어요. 그래서 탐정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키가 자꾸 귀에 걸리는데 이거? 이 이름은 네. 기억하기 참 좋네 이거. 예. 다카야시키. 잊어먹을 수가 없네. 아니 타카까지 붙이셔야지 왜 마음에 드는 부분만 하시면 어떻게 야시키만 하면 야시키 어떡하세요. 야시키로 할까요 아, 그냥? 너무 야하잖아요, 교수님도. 예. 어쨌건 고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가시면서 해 주실 겁니다.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가 인제 일본 이름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도 쭉 그럴 텐데 네. 일본은 성과 이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타니 다케오, 네. 야부시마
기요히코. 요걸 혼동해서 쓰잖아요. 이게 일본은 혼동해서 써요. 그 우리는 교수님 뭐 예. 박이라고 하거나 뭐 인곤이라고 하거나만 안 하고 뭐 박인곤이라 하든지 뭐 우린 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없죠. 예. 박씨가 너무 너무 많아. 많아요. 예. 김, 근 이봐 김 막 아니 어떤 그렇지. 작품들 보면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일본식으로 예. 김이 또 찾아왔다 뭐 이랬는데 어느 아 김? 쪼끔 이상해요, 그거는 예. 우리나라는. 예. 근데 김이 한두 개 일본은 아닌데. 이게 성과 이름을 네. 혼동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저도 항상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고타니 다케오는 고타니로 맞습니다. 쓰고 야 잘하셨어요. 야부시마 기요히코는 기요히코로만 쓰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작품을 못 다뤄요. 아 거기가 이름이 러시아는 좀 이름이요. 이름이 길고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여러 개 보통 있다고. 7-8개 된대요. 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이상해. 아니죠.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상할 수도 있죠. 아니 왜 어떻게 이름이 하나야? 막 이럴 그러게 수 말이야. 있죠. 하나만 써.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 시작을 해 보죠.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 고령화 사회 살인 사건 줄거리 해설가 낭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부시마 기요히코를 만나기로 한 카페 시부사와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타니 다케오는 일단 안심하고 입구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러 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고타니는 쭉 놓인 4인용 테이블을 둘러보면서 얼마나 이 카페를 드나들었는지 생각했어요. 기요이코의 담당이 되고부터니까 한 20년쯤 된 건가? 20년 전 기요이코를 담당하던 선배를 따라왔던 게 처음이었어요. 당시에도 이미 팩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고 작가 중에는 전자메일로 원고를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편집자가 작가와 카페에서 만나는 일은 줄어들었었는데 기요이코는 직접 원고를 건네는 걸 좋아했어요. 이 가게는 그 원고를 받기 위해 이용해 왔던 가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타니는 원고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월간 소설 잡지 소설 긴초에 연재 중인 추리소설입니다. 고타니 옆자리에서는 젊은 남자가 수첩 크기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어요. 작은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에 접속 중인 듯해요. 휴대전화와 휴대용 컴퓨터가 하나로 합쳐지고 나아가 손바닥에 올라가는 크기까지 소형화된 제품이 나온 게 몇 년 전이었더라. 고타니의 회사에서도 몇 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어디 있더라도 작가와 원고를 주고받거나 인쇄소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젊은 편집자는 독한 설사에 시달리던 날 업무 대부분을 집 화장실에서 해치웠다고 해요. 고타니가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뭐 그래도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타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남몰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온 지 오래지만 모든 사람이 기계 문명에 익숙해진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자신처럼 작가의 원고를 받으러 카페에 오는 편집자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기요이코는 20년 전과 다름없이 팩스도 전자메일도 쓰지 않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그녀는 아직도 원고를 직접 종이에 쓰고 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고타니는 커피향을 한번 맡고 블랙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가게 커피 맛은 2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타니는 이 커피를 마셔야 자신에게 기압을 넣을 수 있어요. 커피를 너무 마시면 몸에 독이 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도 잡지에서 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에요. 편집자에게 커피는 필수품이에요. 사실은 담배도 필수품인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이미 여러 해 전에 금지되었어요. 그러므로 커피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고타니는 가방을 열고 안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원고지를 묶은 다발이 몇 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뺐어요. 기요이코가 현재 연재 중인 소설이 자필 원고예요. 이미 9회까지 연재했으니까 원고도 9다발이에요. 고타니는 제1회 연재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읽기 시작합니다. 눈의 산장 자산가 딸 밀실 살인 사건 제1회 홀로 열차에서 내린 다카야시키는 코트깃을 세워 차가운 바람을 막으면서 한적한 플랫폼을 걸었다. 개찰구에서는
백발의 영무원이 그의 기차표를 받으러 기다리고 있었다. 다카야시키는 승차권과 특급 좌석권을 함께 내밀었다. 영무원의 밑에는 전기 스토브가 놓여 있었다. 작은 목조 역사의 대합실은 좁았다. 석유 난로를 둘러싸듯이 벤치가 디귿자 형태로 놓여 있을 뿐이었다.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일행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30대쯤 되었을까? 목까지 올라오는 스웨터 위에 빨간 아노락을 입고 있었다. 아노락이란 모자가 달린 가볍고 짧은 상의를 뜻한다. 그리고 옆에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법한 남자아이였다. 만화 잡지를 읽으면서 검은 고무장화를 신은 다리를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다. 다카야시키가 앉으려는데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모피조끼를 입고 귀마개를 한 덩치 큰 남자였다. 나이는 50살쯤 되었을까? 다카야시키 탐정님이신가요? 그 남자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다카야시키가 대답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쿠라기 씨의 별장을 관리하는 나카무라 데스조라고 합니다. 저 모시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다카야시키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저 일부러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데스조는 사륜구동 외건차로 왔다. 확실히 이런 차가 없다면 불안할 정도로 도로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다들 모였나요? 차를 탄 후 다카야시키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우메다 씨 부부는 아침부터 계셨고요. 마스시마 씨와 다케나카 씨도 조금 전 도착하셨어요. 그래요? 저 몸은 다들 어떻습니까? 저 그게 우메다 씨 사모님이 그 지병인 류머티즘이 도져서 도착하자마자 온천에 가셨어요. 뭐 다른 분들은 변함없이 건강하시고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그럼 올해도 즐거운 새해를 맞게 되겠네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기 요타로가 자신의 별장에서 함께 새해를 맞지 않겠느냐고 다카야시키를 초청한 것은 바로 일주일쯤 전이었다. 사쿠라기는 다카야시키의 대학 동창인데 지금도 늘 연하장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몇 년 전인데 도도로키에 있는 그의 집으로 다카야시키가 놀러 갔었다. 그때도 그때 우메다 부부와 마스시마치로 다케나카 가요코 등과도 친해졌다. 모두들 사쿠라기와는 40여 년간 교류했다고 한다. 미네코 씨는 건강한가요? 다카야시키가 물었다. 네, 건강하십니다. 더 아름다워지셨겠죠? 네, 그야 뭐, 데스조는 마치 자신이 칭찬받은 듯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미네코는 사쿠라기의 외동딸이었다. 다만 친딸이 아니라 세 번째 부인이 데려온 아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사쿠라기는 새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끔찍히 아꼈다. 다카야시키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도 20대 중반일 것이다. 사륜구동 외거는 눈길을 성큼성큼 나아갔다. 조심스러운 데스조의 운전 덕분에 조수석의 다카야시키는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내 오르막길이었는데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타났다. 자동차 속도가 확 빨라지고 타이어가 살짝 미끄러지는 듯 했다.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다카야시키가 옆을 보았다. 그랬더니 데스조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습니까? 저 브레이크가 듣질 않아요. 아니 뭐라고요? 제 1회의 원고를 읽고 있는 고타니는 식어버린 커피를 다 마시고 입구 문을 훌끗 봤어요. 기어이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약속 시각에서 10분이나 지났는데 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10분간은 오지 않으리라 고타니는 예상했어요. 그래서 웨이트리스를 불러 커피를 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던 원고를 다시 봤어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네라고 생각했어요. 시리즈 캐릭터인 다카야 시키의 등장도 자연스러웠고 앞으로 어떤 세계에 들어가는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소설이 시작되자마자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사건의 전조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좋아요. 단점이라면 늘 하는 말이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무엇보다 이 소설은 현대가 배경일 텐데 그러면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느닷없이 목조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런 건물은 요즘 어떤 시골에 가더라도 볼 수 없어요. 백발의 영무원이 기차표를 받는 개찰구 역시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도 없어요. 대합실의 어머니와 아들도 아무리 봐도 요즘 모자지간이 아니에요. 이럴 때 아이가 들고 있는 건 당연히 만화책이 아니라 초소형 컴퓨터 게임기여야 해요. 어머니의 패션도 이상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노락이란 옷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하지만 뭐 그래도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설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췄는지예요.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라면 제 1회는 합격점을 줄 수 있어요. 고타니는 소설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위기를 다카야 시키는 순간적인 기지로 해결해요. 조사해보니 누군가가 차에 손을 댄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카야 시키는 데스조에게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해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사쿠라기 요타로의 별장에 도착하니 사쿠라기 요타로와 체류객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어요. 우메다 부부, 마스시마 지로, 다케나카 가요코 등이 차례로 독자에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네코가 나타나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네코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 아름다움에 그야말로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기요이코 작가가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고타니는 너무하네 하고 쓴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이 촌스러움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것도 기요이코로서는 최대한 노력해 쓴 것일 거예요. 소설 속에서 다시 미네코의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스기야마 다쿠야라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미네코 약혼자라는 사실이 사쿠라기의 입을 통해 밝혀진 시점에서 연재 제1회가 끝났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이 작가의 머리도 멀쩡했구나 하고 고타니는 회상했어요. 이 작가란 물론 기요이코 작가를 말해요. 연재 2회, 3회로 가면서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고타니는 3회 원고를 꺼내 뒤쪽을 펼쳤어요. 드디어 선녀 같다던 미네코가 사체로 발견되는 장면이 나와요. 식탁에 아침 식사가 다 차려졌는데도 미네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신문을 읽던 요타로는 고개를 들고 벽시계를 힐끗 본 후 미간을 찌푸립니다. 소설은 계속된다. 미네코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다들 모였는데 왜 게으름을 피우지? 설마 아직도 자는 건 아니겠지? 요타로가 말했다. 아이, 괜찮죠, 뭐. 어제 우리를 만나라고 피곤했을 거예요. 우메다 요시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특히 어제는 약혼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큰일을 치렀으니까요. 틀림없이 꽤 긴장했을 겁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더 자게 해주죠. 이런 우메다 켄스케의 말에 마스시마 치로와 다케나카 가요코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지만요. 앞으로 사쿠라기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래선 곤란해져. 저 다쿠야군, 자네도 오늘 아침 아직 미네코를 보지 못했나? 그러자 다쿠야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정말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요시코 씨, 미안하지만 미네코를 좀 깨워주지 않겠나? 요타로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요시코에게 말했다. 요시코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네요. 발코니와 접한 통창으로 밖을 보던 다케나카 가요코가 말했다. 하지만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밤부터 폭설이라고 마스시마 지로가 말했다. 어머, 그래요?
저도 어젯밤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다쿠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새해 연휴 사흘 동안은 내내 날씨가 좋지 않답니다. 유감이네. 그럼 새해 일출도 포기해야 되나? 우메다 요시에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것도 좋지 않나? 저 눈 보면서 술이나 마시는 정취를 좀 즐겨보자고. 우메다 켄스케가 싱글빙글 싱글벙글거렸다. 당신은 늘 술 생각이 나니까. 그때 책을 읽던 요타로는 손목시계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네코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설마 아직도 자는 건가?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우리를 만나라 지쳤을 텐데요. 우메다 겐스케가 말했다. 맞아요. 특히 어젯밤은 다쿠야 씨를 우리에게 소개해야 했으니까 긴장을 많이 했겠죠, 뭐. 우리는 괜찮으니까 부디 푹 자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메다 요시의 말에 마스시마 치로와 다케나카 가요코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앞으로 사쿠라기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래선 곤란하죠. 저 요시코 씨, 미안하지만 미네코를 좀 깨워주지 않겠어요? 요타로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요시코에게 말했다. 요시코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편집자 고타니가 카페에 앉아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읽어보고 나서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 적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직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정으로 집필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실수로 같은 내용을 썼으리라 해석했어요. 그런데 더 읽다 보니까 다른 의미에서 불가해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소설은 계속된다. 갑자기 2층에서 비명이 들렸다. 사쿠라기는 잡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지금 소리는 뭐지? 요시코 씨 목소리인데? 마스시마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다. 마스시마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다카야시키도 그 뒤를 따랐다. 요타로 일행도 뒤를 따라왔다. 제일 먼저 마스시마가 미네코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어, 큰일이다, 큰일! 마스시마가 소리쳤다. 이어서 다카야시키도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그는 숨을 멈췄다. 미네코가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등에는 칼이 깊이 박혀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중에 들어온 요타로가 신음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런 상태였다고요. 방 밖에서 벌벌 떨면서 요시코가 말했다. 다카이시키는 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관찰한 다음 모두를 돌아보았다. 아, 창은 잠겨 있네요. 손댄 흔적도 전혀 없고요. 그러자 모두가 그런가? 하면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다카야시키는 요시코에게 물었다. 당신이 여기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었나요? 네, 잠겨 있었어요. 요시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틀림없어요. 아, 그렇다면 이거 아주 성가시게 됐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마스시마가 물었다. 다카야시키 탐정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시다시피 미네코 씨는 누군가에게 살해가 됐죠. 근데 창문과 문이 모두 잠겨 있습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방에서 나갔을까요? 즉, 이것은 엄청난 밀실 살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카페에 앉아 있는 편집자 고타니는 이 원고를 받은 후에 수없이 이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어째서 이게 밀실인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고타니는 기호있고 작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어, 여보세요? 아, 예, 선생님. 저
그 부분 말이에요. 어? 무슨 부분 말인데?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지. 라는 것이 기요이코의 대답이었다. 안쪽에서 참갔어. 근데 말이죠. 지난 회의 이야기 속에 문은 걸쇠로 잠그는 방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맞아. 걸쇠지, 걸쇠. 고리를 거는 거 말이야. 하지만 그러면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물쇠 의미가 없잖아. 이봐, 자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럼 그 가사 도우미는 어떻게 방에 들어갔습니까? 뭐? 어떻게라니? 가사 도우미 말이에요. 방에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 잘 읽어보라고. 방 밖에서 벌벌 떨면서 라고 되어 있잖아. 예, 그건 압니다. 근데 누군가가 문을 열었으니까 그 죽어 있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문을 연 건 마스시마야. 자네 도대체 뭘 읽은 건가? 기요이코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근데 그렇다면 마스시마는 어떻게 열었습니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걸쇠를 건 상태잖아요. 아, 그런가? 기요이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침묵은 고타니 편집자를 깊은 불안에 빠뜨렸다. 설마 이 사람 이 정도 모순을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알아차렸단 말인가? 말이 없길래 기다리다가 고타니가 말했다. 아니면 선생님, 그 마스시마가 힘으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가요? 사실 이건 반쯤은 기요이코를 도울 생각에서 한 말이었다. 그런데 기요이코는 그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듯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오히려 되물었다. 그러니까 문이 안쪽으로 잠겨 있으니까 만약 열었다면 문을 부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이어진 다음에 맞다, 맞아. 기요이코가 큰 소리를 냈다. 맞아. 응, 그래, 그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거야. 깜빡했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마스시마가 미네코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부분 말인데요. 그러면은 요걸 좀 고쳐볼까요? 미네코의 방에 잠겨 있는 듯해서 마스시마가 문을 발로 차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응, 그게 아주 좋겠네. 히오이코가 말했다. 근데 나도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다만 그렇게 하면 그 가사 도우미의 비명이 문제가 되네요. 비명? 비명이라니. 무슨 비명? 네, 그 다카야시키 일행은 비명을 듣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럼 왜 가사 도우미는 비명을 질렀나? 요게 좀 안 맞지 않을까. 그거야. 비명을 지른 이유는 당연히 사체를 봤으니까 그랬지. 고타니는 점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끈질기게 질문을 계속했다. 예, 근데 작가님, 그렇게 하면 그때는 문이 아직 잠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가 사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전화 너머로 기요이코의 아 타는 조그만 비명이 고타니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가사 도우미가 사체를 보지 못한 게 맞죠? 고타니는 계속 질문했다. 자네, 정말 끈질기구먼. 마침내 기요이코가 말했다. 불쾌한 목소리였다. 그런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스케일이 큰 작품은 완성하질 못해. 저, 잔잔한 소설이 좋으면 다른 작가에게 쓰게 하시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인간이라 결점이 전혀 없는 작품을 쓰는 건 불가능해. 근데 그걸 커버하는 게 자네 일이잖아. 안 그래? 맞죠. 그럼
제가 적당히 고칠까요? 그렇게 하게. 어쨌든 나는 아주 바쁘니까 말이야. 기요이코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고타니 편집자가 이 부분은 결국 가사도우미 요시코가 미네코에게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다카야시키 일행을 부르러 왔다는 식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고친 원고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이 진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소문이란 요즘 기요이코 작가의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고타니도 그런 조짐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에요. 기요이코의 최근 작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줄거리에 억지가 많거나 수수께끼 풀이가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전 그녀의 소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에게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무엇보다 기호이코는 올해로 90살이에요. 지금까지 용케 버텨온 셈이에요. 사실은 현재 활동 중인 작가 중 꽤 많은 수가 90을 넘겼어요. 그중 몇 명은 치매라는 소문이에요. 그렇다고 노 작가가 많아진 게 갑자기 유행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다들 나란히 나이를 먹었을 뿐이에요. 21세기 들어 일본인들은 점점 책에서 멀어져 책이 팔리지 않게 되면서 작가로 먹고 살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최근 수십 년간 소설계에서 활약한 얼굴에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 40대였던 작가들이 그대로 쭉 지금까지 작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어진 것은 작가들만이 아니에요. 독자 역시 노화했어요. 새로운 독자는 전혀 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십 년 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새삼 새로운 작가의 책을 찾으려 들지 않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을 간신히 읽어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출판사는 새로운 작가의 책보다는 일단 기존 작가의 책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90이든 100살이든 그들에게 일을 의뢰하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고 고타니는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기요히코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닐까? 다른 장르의 소설이라면 모를까?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작품을 치매가 시작된 머리로 쓰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고타니는 눈의 산장 자산가 딸 밀실 살인 사건 제7회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당분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장면은 탐정인 다카야시키가 두 번째 살인과 맞닥뜨린 데서 시작합니다. 지난 회 이야기에 따르면 사체는 별장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기에 누가 쓰러져 있어? 마스시마가 그렇게 말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다카야시키도 달렸다. 눈이 깊어서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미네코였다. 등에 칼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어째서 이런 일이? 요타로가 신음했다. 다카야시키는 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천천히 관찰한 다음 모두를 돌아보았다. 여러분, 살펴보니까 말이죠. 미네코는 누군가에게 살해됐어요. 근데 창문은 잠겨 있었고 문도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이 방에서 나갔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밀실살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카페에서 이 부분을 읽은 고타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여기서 미네코의 사체가 또 등장을 하다니. 게다가 장면도 분명 숲속이었는데 느닷없이 별장 안이 되었어요. 밀실살인이라고 다카야시키가 요란을 떠는 것도 3회 원고에서 이미 나온 얘기였어요. 더 읽어봤으나 내용은 더욱더 혼란해집니다. 소설은 계속되었다. 우메다 켄스케는 귀신 같은 형상으로 요타로에게 따졌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우리를 이런 곳으로 불러서 차례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됐다고. 내 요시에를 돌려내. 요시에 말이야, 요시에. 우메다 씨,
진정하세요. 사쿠라기 씨도 피해자니까요. 미네코가 살해됐잖아요. 다케나카 가요코가 설득하듯이 말했다. 진작 말도 안 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 요시에가 왜 살해돼야 되냐고. 나도 절대 범인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정체를 밝히고 말 거야. 그때 탐정 간나즈키 고지로가 나타났다.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찾겠습니다. 이 탐정 간나즈키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는 전혀 없으니까요. 고타니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야 간신히 숲속에서 발견된 두 번째 피해자가 미네코가 아니고 요시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이없는 것은 간나즈키 고지로라는 등장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은 이 소설에 없어요. 이 인물은 가요이코 작가가 다른 출판사에서 내는 책에 자주 등장하는 탐정 캐릭터였어요. 아무래도 가요이코의 머릿속에서 탐정 다카야시키와 다른 소설 속의 탐정 간나즈키가 뒤섞여 있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뒤섞인 채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탐정 간나즈키가 모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요시에 씨가 살해된 것은 데스조 씨가 장작 패기를 끝낸 오후 3시부터 사체를 발견한 6시 반 사이가 되죠. 자, 여러분, 그 시간 어디서 뭘 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난 서재에 있었어. 책을 읽고 있었다고. 사쿠라기 요타로가 말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다카야시키가 물었다. 5시쯤 요시코에게 커피를 갖다 달라고 했어. 그래서는 증명이 안 되는데, 마스시마가 말했다.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면 범행은 가능하죠. 그러자 다카야시키가 물었다. 저 마스시마 씨,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뒷뜰에서 산책했어요. 다케나카 씨와 함께. 맞아요. 함께 있었습니다. 다케나카 가즈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메다 씨,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는 요시에와 같이 방에 있었어요. 그렇지, 요시에? 네, 그래요. 우메다 요시에도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럼 미네코 씨가 살해된 시간에 알리바이가 전혀 없는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군요. 간나즈키가 사쿠라기 요타로를 가리켰다. 고타니 편집자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읽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두통만 심해졌어요. 탐정이 둘이나 나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건 어떻게 넘길 수 있어요.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은 요시에가 살해당한 후 주변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중에 요시에 본인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요시에 본인이 남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줍니다. 다케나카 요코가 어느새 다케나카 가즈오라는 남자로 바뀐 것도 두통거리인데 두 번째 사체를 또 미네코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역시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이번 연재가 끝나면 이제 일은 의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이번 작품 눈의 산장 자산가 딸 밀실 살인 사건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마지막 회로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요즘 원고 이상한 부분은 줄곧 고타니가 마음대로 고치고 있었어요. 지금 읽은 7회 원고는 다시 쓴 분량이 더 많아요. 물론 8회와 9회 원고도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받는 마지막 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두려워요. 고타니는 지금까지 읽은 원고지 다발을 가방에 넣었어요. 마침 그때 입구 문이 열리고 기요히코 작가가 들어왔습니다. 기요히코는 입구 근처에 서서 돋보기 안경을 걸친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고타니가 계속 손을 흔드는데도 좀처럼 알아보지 못했어요. 보다 못해 이제 데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고타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기요히코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자네가 없는 줄 알았지 뭐야. 기어이코는 앉으면서 말했다. 네? 무슨 40분이나 늦어놓고 저런 말을 짓거리다니. 고타니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입은 다물었다.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기요이코는 일본차를 주문했다. 선생님, 원고는 가지고 오셨죠? 고타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가지고 왔지. 기요이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뒤를 둘러보았다. 어머나, 근데 어디 갔지? 응? 어디 간 거야? 선생님, 배낭 안에는 없나요? 배낭이라니? 나는 배낭 같은 거 안 갖고 다니는데? 지금 등에 메고 계십니다만, 어? 기요이코는 그제야 자신이 배낭을 메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 맞다. 여기에 넣어 갖고 왔지. 자네, 눈썰미가 좋아. 잘 알아봤네, 그려. 아, 예, 고타니는 늘 있는 일이니까요. 라는 말은 그냥 삼켜버렸다. 그래, 이거야, 이거. 기요이코는 원고지 다발을 내밀었다. 이거 내가 말해서 좀 그런데 아주 걸작이야, 걸작. 아, 그렇습니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고타니는 원고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때 웨이트리스가 일본 차를 가지고 왔다. 기요이코가 그걸 맛있게 들이켜는 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 고타니는 원고를 살펴보았다. 지난 회는 탐정 다카야시키가 등장인물을 모두 거실에 모아놓고 드디어 미스터리를 풀려는 장면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그 다음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고타니는 원고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느닷없이 등장인물 모두가 도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같은 건 없었다는 듯 정답게 담소하고 있어요. 아, 사건 후일담을 먼저 썼구나. 고타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었는지는 누군가의 회상이라는 형태로 얘기되겠구나. 그게 마지막까지 독자의 주의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일단 읽어보자고 생각하고 고타니는 원고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남은 원고지가 얼마 없는데도 사건 해결 장면이 나올 조짐이 없었어요. 등장인물들은 눈의 산장에서 벌어진 참극은 다 잊은 듯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할 무렵 갑자기 고타니의 입에서 앗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라운 문장이 나타납니다. 자, 다들 이제 슬슬 나가 볼까요? 다카야시키 탐정이 전원에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나가죠. 다카야시키 탐정을 선두로 일행이 출발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게이트볼 경기가 있는 것이다. 모두를 인솔하면서 다카야시키는 사쿠라기 요타로를 떠올렸다. 1년 전 딸을 죽인 후 자살한 친구 요타로. 그는 잊지 않았다. 그와 함께 경기를 한 일도 몇 번 있었다. 내 목까지 최선을 다할게 라고 다카야시키는 하늘에 대고 맹세했다. 끝. 아니, 고타니는 부스럭부스럭 원고지를 다시 세했다. 선생님, 이게 정말 끝이에요? 이 소설이요. 그렇다니까. 기요이코는 무슨 불만이라도 있냐는 눈으로 고타니를 보았다. 범인은 그러니까 사쿠라기 요타로인가요? 요타로가 자기 딸을 죽이고 자살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아. 아주 의외지? 기요이코는 흔쾌한 얼굴이었다. 아니요, 의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스터리 해명은 어떻게 되는데요? 미스테리 해명이라니? 그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잖아요. 그걸 풀어야죠. 아이, 그러니까 풀었잖아. 범인은 사쿠라기라니까. 아, 네. 선생님, 그건 알겠는데요. 하지만 범인을 사쿠라기라고 특정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지난달 연재가 다카이시키 탐정이 이제 막 추리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으니까 그게 이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기요이코가 성을 냈다. 이번이 마지막 회라는 건 처음부터 총했잖아.
그걸 새삼스럽게 더 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요, 선생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고탄이는 서둘러 손을 저었다. 이번으로 마지막 회는 맞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번 이야기 속에 그 탐정이 미스터리를 설명하는 장면이 좀 들어갔으면 해서요. 간나즈키 고지로에게 미스터리를 풀게 하라 이 말인가? 아니요, 아니요. 갓나즈키 탐정이 아니라 거기까지 말하고 고타니는 일단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네, 갓나즈키 탐정도 좋아요. 일단 누가 됐든 탐정이 미스터리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 풀었잖아 미스터리. 마치코를 죽인 사람은 사쿠라기라니까? 마치코요? 마치코는 또 누구죠? 아니 사쿠라기가 배에서 마치코의 목을 졸라서 죽였잖아. 저기 선생님, 잠깐만요. 그건 또 무슨 소설입니까? 우리 작품이 아닌데. 사쿠라기가 죽인 사람은 미네코죠, 미네코. 고타니가 엉덩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주변 손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열심히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미에코는 내 조카야 조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아니요, 선생님. 미에코가 아니라 미네코라고요, 미네코. 고타니는 아까까지 읽던 원고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미네코가 등장하는 장면을 펼쳤다. 저 선생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미네코 씨 말이에요. 미네코. 미네코? 아 미네코. 기요코는 중얼거리더니 한 번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아주 뼈아픈 사건이었어. 미네코는 말이야, 약혼자를 모두에게 소개한 다음에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 죽었잖아.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타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게다가 말이야, 기요이코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살해된 상황이 정말 기묘하지 않나? 창문도 문도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어. 게다가 사체는 등에 칼이 찔려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면 범인은 도대체 어떻게 방을 나갔을까? 어때? 불가사의하지? 이런 걸 밀실이라고 할 거야, 아마. 추리소설 세계에서는. 선생님, 선생님. 고타니가 다시 엉덩이를 들고 양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다. 선생님, 그건 잘 압니다. 다 읽었으니까요. 자네, 벌써 다 읽었다고? 아, 그럼요. 제가 선생님 담당이잖아요. 그래? 그거 아주 잘 됐네. 아, 근데 그게 언제 책으로 출판됐어? 하도 많이 써서 잊어버렸네. 아니요, 선생님. 아직 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연재 중이에요. 그 원고 단계에서 제가 읽었다는 말씀이고요. 원고 단계라니, 원고 단계. 그게 무슨 말이야? 기요이코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그 작품을 그렇게 많이 사줬다는 건가? 그거 참 고맙네. 작가로서는 아주 과분한 일이니까. 이제 고타니는 위가 찌릿찌릿 아프기 시작했다.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도 일단은 마지막 회 원고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다. 오, 그래서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밀실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고타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밀실을 해결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뿌린 것들을 거두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범인은 어떻게 방에서 나왔나? 밀실 트릭을 해명하고 싶어서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저 선생님이 그 밀실 트릭을 생각하셨으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밀실을 생각한 사람은 포야, 포. 에드거 앨런 포.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소설에서 말이야. 그 놀랍게도 그 소설에서 범인은 압니다. 알아요. 울고 싶은 걸 참고 고타니가 말했다. 문학사상 처음으로 밀실을 다룬 소설은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이죠. 예, 잘 압니다, 저도.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모르그가의 살인이 아니라 눈의 산장 자산가 딸 밀신 살인 사건 이 작품이에요. 여기 나온 밀실 트릭 선생님이 생각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셔야 돼요. 뭐라고? 밀실이라니. 기어이코가 눈을 부릅떴다. 마치코는 배에서 살해됐다니까? 고타니는 털썩 의자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틀렸다 싶었다. 소설을 더 쓰게 하는 건 무리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치코가 살해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것만 들으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라고? 마치코라니. 살해된 사람은 미네코잖아, 미네코. 기요이코가 새침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타니는 그 얼굴을 한 대 갈겨주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예, 그렇습니다. 미네코죠, 미네코. 미네코가 살해된 이유는 뭡니까? 그건 범인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야. 범인은 한 사람 더 다른 사람을 죽였거든. 그걸 목격하는 바람에 살해된 거야. 잠깐만요. 다른 사람이라면 한 사람쯤은 더 죽여야지. 우메다 요시의 말입니까? 아, 그랬었나? 하지만 우메다 요시에가 미네코 다음에 살해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네코가 요시의 살인을 목격할 수가 없죠. 그 반대면 가능하겠지만, 반대라고? 네, 그러니까 미네코의 살해를 목격해서 요시에가 살해된 거죠. 아, 그랬었나? 기어이코는 감탄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그래야 앞뒤가 맞는데요. 그럼 그렇겠지 뭐. 그럼 그렇게 정하자고. 저 다음은 잘 부탁하네. 기어이코가 일어나려고 했다. 잠깐만요, 선생님. 우메다 요시에가 살해된 이유는 알겠어요. 하지만 미네코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미네코는 왜 살해된 겁니까? 미네코? 미네코라. 기요이코는 생각에 잠겼다. 괴로운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이제 안 되겠다고 고타니가 포기하려던 순간 노 작가가 돌연 고개를 들었다. 아, 드디어 알았다. 그러세요? 뭡니까? 왜 죽은 겁니까? 미네코는 마치코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거야. 그래서 살해됐어. 출판사로 돌아온 고타니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원고지 다발을 편집장인 가네코에게 내밀었다. 정말 힘들었어. 그 사람 원고를 받는 일도 이게 끝이야. 정말 고생하셨어요. 받은 원고를 휘리릭 넘겨보면서 가네코는 맞장구를 쳤다. 원고 용지는 퇴고 흔적으로 새빨갰고 여기저기 완전히 새롭게 쓰였다. 밀실 트릭의 해명은커녕 범행 동기조차 잊었더라고. 본인한테 물었는데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내가 적당히 썼어. 늘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밀실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했어. 그 드라이아이스를 걸쇠 사이에 놓았다가 그게 녹으면 걸쇠가 떨어져서 잠기는 방식이야. 어때? 상당히 참신하지? 네, 그러네요. 그리고 살인 동기는 이 범인의 변태 성욕으로 했어. 딸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서 죽여버린 거지. 이 또한 획기적이지 않아? 네, 괜찮네요. 그럼 한번 보고 문제 없으면 인쇄소로 좀 넘겨줘. 나는 또 회의가 있어서 말이야. 고타니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다. 고타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카네코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옆자리의 메구미가 말을 걸어왔다. 편집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카네코는 손목시계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1시간 동안이나 노인네 얘기를 들어줬네. 저 고타니 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정년 퇴직하고 10년이니까 한 70살쯤 되셨을 것 같은데? 계약 사원 중에서는 중견이야. 기어이코 선생님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시던데요. 늘 저래. 그래놓고 결국은 또 일을 의뢰하지. 기어이코 씨의 책은 그런대로 잘 팔려서 우리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나, 팔리긴 팔려요? 그럼 재미는 있나 보네요? 농담하지 마. 재미는 무슨. 여기 눈의 산장 자산가 딸 밀실 살인 사건 말이야. 그 지난번에 폭풍의 낙도 천재 디바 밀실 살인 사건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무대와 등장인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야. 이야기의 흐름도 똑같아. 그래요? 하지만 밀실 트릭이나 살인 동기는 이번에 고타니 씨가 독자적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메구미의 말에 가네코는 지긋지긋하다는 얼굴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고타니 씨가 기요이코 선생의 원고를 다시 쓴 건 이번으로 벌써 3번째야. 고타니 씨 본인은 잊은 모양이지만, 그리고 앞에 2작품 모두 밀실 트릭은 드라이 아이스였고 동기는 변태 성욕이었어. 아주 똑같아. 3개 다. 네? 편집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고타니 씨, 저분도 치매인 것 같아.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책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괜찮아. 어차피 독자도 전에 읽었던 건 다 까먹으니까. 어차피 독자 평균 연령이 76세잖아. 가네코는 한 번 쭉 기지개를 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쯤 고타니는 또 시부사와라는 카페에서 50살이 넘은 웨이트리스가 가져다주는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게 분명했다. 네, 예,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요. 예.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소설 속의 내용은, 예, 그러니까 액자 소설처럼 소설 속의 내용은 그냥 뭐 목소리 뭐 별다른 연기 없이 그 탐정만 예, 그랬었나요? 이러면서 예, 이제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다 끝나고 나와서 편집장을 만나고 그 옆에 직원, 이거는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자가 2명이 또 나와. 와, 정말 이거 역대급인데. 그 교수님 약간 어떤 뭐 가학적인 어떤 성격 뭐 이런 것인가요? 아이, 제가 변태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본인만 좋아하실 일이지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쨌건 이거 잘 들으셨겠죠, 애청자분들이? 아이, 잘 들렸어요, 아주.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요게 혹시 헷갈리신다는 분은 3번까지는 들으셔도 정상이다. 라고. 요거는 좀 한두 번 정도 더 들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소설 네. 속에서도 좀 헷갈리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게 그냥 대충 들으셔도 된다라고 했던 게 예. 그만큼 소설이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소설은 엉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전이 있는 거죠. 이 고타니 다케오 자체가 치매인 거예요. 치매고, 예. 그러다가 또 하나 반전은 네. 괜찮아. 어차피 독자도 전에 읽었던 건 다 까먹으니까. 다 까먹으니까. 이거 사실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제가 정말 자주 이거 아무리 읽어도 예. 아무리 읽어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블랙 코미디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내용에 보면 일본인들은 이제 책을 별로 잘 안 읽는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2번째는 작가들이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신진 그렇죠. 작가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가들이 아무리 비슷한 거를 또 써내도 그 팔린다. 독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또 산다. 뭐 요런 얘기들을 이제 아울러서 맞아요. 에둘러서 이렇게 좀 예. 비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아. 예. 그리고 교수님 처음에 예. 그 작품 소개하실 때 그 뭡니까
다카이시키 얘기를 그 야시키 하는 바람에 이름 나올 때마다 빵 터져 가지고 그거 참느라고. 그리고 뒷부분에 그 고타니가 예. 그 기요히코 얼굴을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은 것을 예. 참 예. 거기 또 빵 터졌잖아요. 아유 웃겨요. 하여간에 예. 이게 표현들을 정말. 예. 요게 2001년도에 일본에서 출간되다 보니까 예. 뭐 담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지금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상조차 못할 일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거기 인제 미네코 얘기가 나오다가 막 이름이 막 바뀌고. 마치코가 네. 됐다가 뭐 맞습니다. 요시에가 됐다가.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 작가 여기서 말하는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입니다. 예. 어떤 그 이 언어에서 나오는 그 문장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좀 찾는 게 '아 여기까지는 아직 이 사람 머리도 멀쩡했구나.' 하고 회상했다. 맞아요. 요런 장면도 예. 나오고요. 음. 그러니까 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소설의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예.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자기가 썼다고 의스대는 고타니도 치매였다. 라는 근데 겁니다. 그런 책이 팔린다. 그런 책이 또 팔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예. 독자 평균 연령이 76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탐정이 또 한 사람 나타나잖아요, 그 소설 속에. 맞아요. 예. 그게 또 이름이 갓나즈키야. 갓나지키. 이런 갓나즈키. 이 갓나 새끼 이거. 교수님 이건 삐 처리해야 되겠는데? 아니 왜 이러세요? 아이 뭐 야시키 뭐 이거 뭐 다 이렇게 이름들을 아니 그렇게 근데 쓰는 거야. 이건 갓나즈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예. 그 발음을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발음 하시기가. 비슷한데. 교수님 저 지성인의 최고봉이신데 되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교수님 그 학생들은 우리 방송을 듣고 있나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얘기하지 소개도 안 마세요. 해서. 예. 얘기하지 마세요. 교수님의 또 정체에 드러나고 그러면 또 큰일 나. 곤란하잖아요. 예. 그 뭡니까? 치불살 좋아하고 변태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고 엽기 좋아하고 뭐. 엽기죠. 이건 좀 안 된다 싶습니다. 근데 단편의 말하자면 오게티라고 할까요? 예. 오게티를 또 교수님이 찾아내셨네요. 이거는 진짜 제가 좀 저를 칭찬하는 건데 네. 이 원서에도 없는 오타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오타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있을 수 근데 있죠. 그런 간단한 오타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 오타는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오타가 있는데 그 원서에는 요시에라고 인제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이거를 그 번역가께서 요시코라고 오타를 했어요. 아.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막 헷갈리는 쪽이 있어요. 미네코가 살해됐나? 아니면 아. 아니야 요시에야 뭐 그랬는데 아. 이 고타니가 그러면은 요시코가 뭐 살해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그거는 사실 요시코가 나오면 안 돼. 요시에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 고타니도 치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가 잘못 이름을 쓰게끔 했나 하고 원서를 찾아봤어요. 네. 근데 원서에는 요시에 맞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교수님이 스스로를 칭찬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출판사나 번역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네 어쨌건 요거는 속으로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리고 고타니도 치매인 걸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월 4,990원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월 4,990원입니다. 일이 아니고.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거는 재밌게 다른 분들하고 나눠 들으시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예. 줄거리 해설과 낭독이었고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